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려준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공단과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혹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잘 없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기엔 좀 낯선 곳이라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희 공단이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희망사전.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과 노동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 노동생의 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인 틀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근로복지공단도 340개 공공기관 중에 하나고 직원 수는 대략 한 10,000명쯤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공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크게는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가지 4대 보험 중에 마지막 2개 산재하고 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고 이 외에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대부사업이라던가 근로자 콘도 같은 이런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모두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늘은 저희 공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산업재해, 산재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 산업재해라는 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호텔에 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말단 조리사로 취업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취업했으니까 아마 막내 라인이어가지고 샐러드 라인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야채만 다듬는 그런 노동을 시작할 것 같아요. 안 다치면 좋겠지만 채소를 이렇게 다듬다가 칼에 뱄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산재겠죠. 여러분이 수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에서 여러분이 어느새 수석 조리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수만 번의 칼질과 주방 청소, 그리고 식자재 운반 등의 일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손목은 터널 증후군이 왔네요. 허리는 디스크가 파열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도 산재입니다. 첫 번째 상황, 칼에 베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상황,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 그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산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재가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면 저희 공단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지원하거나 혹시 그 재해나 질병의 강도가 좀 너무 상당해서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장애 급여라는 걸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라는 것들을 지급하는 등 저희 공단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저희 공단의 핵심 사업 중에 핵심 사업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는 제가 안내 받은 대로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는 어떻게 지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는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등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공부는 지금 딱 여러분 나이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운이 좋게도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잘 봤는데 이게 슬프면서도 웃기게도 그 잘 보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취감이랑 이제 원동력 이런 것들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다시 또 잘 나오고 또 더 욕심이 나니까 이제 그해 여름 방학 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좀 먹게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돼서 수능도 나쁘지 않게 보게 되는 등 이제 뭐 이런 성취감들이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제 이제 학교 생활은 얘기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저희 공단에 입사하게 된 동기하고 이제 그 입사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이제 상반기 채용에서 이제 광탈한 다음에 하반기 입사를 목표로 이제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연찮게 들어갔던 이제 사이트, 그러니까 구직 사이트죠. 거기서 저희 공단 이제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부서 가입지원부에서 대략 한 5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약간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었죠.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왔으니까 그때 그 주변에서 일했던 분들이 풍기는 그 뭐랄까 안정감 같은 게 좋아 보여서 이제 입사를 준비를 했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제 사례가 공공기관 입사자들한테는 약간 평균일 정도로 아주 흔한 케이스예요. 자세히 뜯어 보면 이제 먼저 얘기했던 자격증 준비, 그리고 이제 인턴 경험, 그리고 이제 채용 시험 준비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단계,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류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이제 경력 또는 뭐 자격증 등을 토대로 이제 그걸 계량화해서 평가한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볼 사람을 이제 추려내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표준 적성 검사라고 이제는 NCS라고 불리는데 그런 필기 전형을 통해서 이제 면접까지 갈 약간 소수의 인원들을 이제 추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면접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은 이것도 뭐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이제 이야기의 소재를 잘 골라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의 소재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좋아요.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상황이 있는 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거를 개선을 한 뒤에 그 개선된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구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면 이제 읽는 사람도 읽기가 편하고 이제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경험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쓴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팔리지 않고 매번 이제 폐기가 쌓여가는 이제 상황이 이제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과거 몇 개월 동안 이제 폐기물품의 통계를 낸다거나 아니면 왜 안 팔리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회전율이 높은 물품으로 교체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발휘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폐기가 줄어들고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그 개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약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골라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맞춰서 잘 적어주면 이제 어쨌든 이런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 자기소개서 내용이 보통은 이제 면접 때 그 베이스 자료로 들어가고 질문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 답변하기도 좋습니다. 자격증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 기관마다 본인들 기관에 맞는 전문 자격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 자격증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공단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공통 자격증이라고 하면 일단 한국사 자격증이랑 한국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마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먼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거 외에도 준 공통 자격증으로 전산 자격증이라는 게 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 자격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보 처리 기사라던가 이런 이제 전산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도 이제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 기관들만 보고 있는 그 기관마다 고유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뭐 공인 회계사나 노무사,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 자격증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 논외로 치고 그 외에 조금 쉬우면서 이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전산 회계 운용사라던가 또는 직업 상담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뭐 한 달, 뭐 3주 또는 한 달 정도 준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이제 여유가 된다면 공통 자격증을 모두 따두고 이런 자격증도 따게 되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확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겠죠. 혹시 NCS가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이게 시험의 종류입니다. 시험의 종류인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거의 약자가 NCS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내신이나 이제 모의고사랑은 좀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런 식으로 약간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마련인데 이 NCS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직무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적성 검사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뭐 그 과목 자체도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생뚱맞습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내신이나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식도 이제 단순히 이제 지식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험을 푸는 방식 자체를 이제 좀 약간 체화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대원 측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이제 다 푼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일단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하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문제를 넘길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과감히 넘겼다가 끝까지 다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숙달이 돼야 이제 NCS라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공부를 이제 그 준비하는 방법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들을 보통 많이 보고요. 다시 말하지만 꼭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이제 많이 풀고 많이 맞춰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접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가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사업 중에 가장 핵심되는 사업이 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보험이겠죠. 이제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비 질문을 면접 때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면접 당일날 돌발적인 질문이 왔을 때도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필요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말을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어필해주면 면접 내에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하다가 다치잖아요. 다치게 되면 저희 공단을 찾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이제 심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신속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맞춰서 내가 이제 친절하게 대했던 경험이라던가 고객한테 공감해줬던 경험들을 이제 면접 때 잘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쟤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경인 지역의 업무상 질병을 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라면 이제 책임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고객들을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민원형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저는 보통은 이제 운동,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수영으로 많이 풀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져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이 아니고 공공기관과 만든 인재상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은 이제 다들 법령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거나 법령에 의해 가지고 법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랑 규정을 잘 준수하는 그런 능력이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능력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내가 어쨌든 공공 서비스를 대행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 채용 규모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100명에서 약 400명 사이로 좀 약간 스프레드가 큰데, 이게 어떤 신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요새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제 키워드 때문에 공단이 좀 확장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럴 때는 이제 약 400명까지도 뽑기도 하고요. 이런 이슈가 없을 때는 이제 자연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0명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다쳤을 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이 4일입니다. 4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요양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저희 공단에서 말씀하는 일로 설명을 드렸듯이 조사를 해서 그 재해가 이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재해인지를 판단해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넘어졌어요. 출퇴근 재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발목을 접질리게 되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염좌라고 표현하는데, 발목에 염좌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치료 기간이 약 2주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뒤에 산재로 인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게 이제 그 다친 곳을 치료하는 데 드는 치료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치료를 안 했다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임금을 받았을 테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휴업급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쳤는데 이제 치료하다가도 이제 계속 치료가 안 되고 치료가 끝났는데도 계속 몸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신체 능력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런 거를 저희는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 같은 걸로 이제 보상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상은 당연히 되고요. 이제 다른 보험이랑 이제 이 4대 보험이 갖는 이제 위상의 차이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자동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법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입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화재나 뭐 화재 같은 곳에 전화를 했는데, 그럼 그 보험사에서 올까요?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렇죠? 안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보험이고 사회 이제 보장보험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제 사업장, 그러니까 일하는 회사가 그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우선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 절차는 저희가 그 사업자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하다가 다치시면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준비를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후배로 들어오셔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